가을 놀이터에서 만난 사랑, 김행자 할머니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등포에 사는 76세 김행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3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그 사랑이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끝이 났지만 그 소중했던 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나처럼 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영아. 엄마 바빠요? 이번 주말에 제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일이 좀 많아졌어요. 지민이 봐줄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올 수 있어요? 딱 일주일 정도만요. 용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용돈이라는 말에 가슴이 싸했습니다. 딸은 내가 마치 용돈 몇 푼이면 움직이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모양이었지요. 내 시간, 내 마음은 언제나 뒷전이었지요. 하지만 손녀 지민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이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지민이만 볼 수 있다면야. 그리고 설마 저번처럼 심하게 굴겠어? 하는 마음으로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손녀 지민이가 커다란 헤드폰을 쓴 채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미영이가 미리 준비해둔 재료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냉장고에는 간편 조리식품과 유기농 채소들이 가득했지요. 저는 익숙지 않은 에어프라이어 사용법과 인덕션 화력 조절에 진땀을 빼다가 부엌에서 나와 지민아, 핸드폰 너무 오래 보는 거 아니니? 할머니랑 밖에 나가서 놀이터라도 갈까? 엄마가 나가서 놀지 말라고 했니? 지민이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미세먼지 많다고 나가지 말랬어. 그리고 유튜브는 1시간 더 봐야 해. 며칠째 반복되는 풍경이었어요. 지민이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듯했고 저는 그런 지민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요. 미영이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철저히 지키라고 했지만 지민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는 손녀를 다그치는 것이 어쩐지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영이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지민이 국은 좀 시켜서 줬어요? 제가 분명히 지민이는 입 대일까봐 꼭 미지근하게 주라고 했잖아요. 떡갈비는 너무 바싹 구우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민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제대로 지켰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마치 숙제 안 한 자식에게 다그치듯 딸이 제게 따지는 모습에 저는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지민이가 자꾸 더 본다고 해서 조금 더 봤어. 그리고 국은 금방 식을 줄 알고 미영이는 한숨을 쉬며 엄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요즘 애들은 저렇게 키우면 안 돼요. 엄마처럼 옛날 방식대로 하면 지민이 학습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번에도 그래서 제가 지민이 얼마나 혼냈어요. 엄마가 지민이한테 나쁜 습관 들일까봐 솔직히 좀 걱정돼요. 옛날에는 다들 밖에 나가서 뛰어놀았는데 공부만 시키니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엄마는 매번 그 소리. 지민이 먹는 거 하나하나, 입는 거 하나하나 제 방식대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엄마 방식대로 하세요? 제가 엄마한테 지민이 봐달라고 한 건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해달라는 거지 엄마 방식대로 키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하는 말 잔소리로만 들리세요? 저는 제 손에 들린 숟가락이 저도 모르게 멈췄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면서 서운함, 분노, 그리고 깊은 허탈감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그래도 전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그래, 내가 뭘 알겠니? 다 내 방식대로 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미영이는 또 엄마한테 제가 바빠서 부탁한 거지.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는 엄마만의 생활도 없이 왜 자꾸 제 삶에 끼어들려고 하세요? 엄마 인생이나 좀 사세요. 그리고 이거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며 이번 고생하셨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용돈이에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미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용돈이나 받으려고 온 줄 아니? 라고 말하니까 미영이는 태연하게 엄마, 힘들게 하시지 말고 그냥 용돈이라 생각하고 받으세요.
제가 엄마한테 드리는 건데 뭘 그렇게 사양하세요? 엄마도 돈 쓸 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엄마 노후 자금은 최서방이랑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시면 되죠. 라는 거예요. 딸의 그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저희 가슴을 꿰뚫었어요. 저희가 드린 용돈으로 생활하시면 되죠. 라니. 딸은 지난 세월 본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온 엄마인 저를 겨우 몇 푼으로 달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내 존재 자체가 딸에게는 짐이 되고 나의 사랑은 그저 낡은 간섭일 뿐이라는 말. 그것도 모자라 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제 딸의 태도에 나는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요. 어느 날 저는 손녀 딸이 자꾸 눈에 밟혀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또 다시 딸 미영이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7살 손녀 지민이가 하루 종일 그 작은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지민아, 할머니랑 밖에 나가서 놀자고 했을 뿐인데요. 엄마! 딸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지민이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 내가 언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민이는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컴퓨터에 익숙해져야 하거든요. 엄마는 몰라서 그러시겠지만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저번엔 핸드폰, 컴퓨터 시간 철저하게 지켜달라더니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게 교육이라니요? 하지만 아이가 계속 앉아만 있으면 엄마, 제발 시대 좀 따라와요. 미영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육아는 엄마 세대랑 완전히 달라요. 무조건 밖에서 뛰어놀기만 하면 되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민이는 지금 인공지능 영어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가 너무 오래. 엄마는 정말 답답해요. 지민이가 또래보다 뒤처지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벌써 컴퓨터 언어까지 가르치고 있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미영이가 심한 말을 쏟아부었어요. 그냥 제가 하던 대로만 해주세요. 제가 바빠서 엄마 오시라는 거지 요즘 육아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제 방식이 지민이한테도 더 도움될 거예요. 애 봐주신 김에 그냥 용돈이나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순간 또 다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용돈만 주면 달려오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손녀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간섭이고 그저 용돈 주려는 명목으로 애나 봐주게 한 거라니 참 서글펐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지민이 걱정되어서 한 말이지? 알겠으니까 그냥 계세요. 지민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순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분리수거 봉투를 잘못 놓고 갔다며 다른 집 것과 바뀌었다고 했어요. 미영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에서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분이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저희 집 분리수거 봉투가 이쪽으로 잘못 온 것 같아서요. 그분이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네. 잠깐만요. 미영이가 봉투를 확인하는 사이 그분이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셨나 봅니다. 할머니, 왜 계속 울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카랑카랑한 지민이의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지민아, 할머니가 괜히 놀러 나가자고 그랬구나. 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분은 고개를 살짝 돌려 거실을 보았어요. 소파에 앉은 제가 손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 뒤로 미영이가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엄마, 지민이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미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분도 마음이 아프셨대요.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여기 봉투 맞나요? 미영이가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봉투를 받으며 말씀하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할머니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같은 처지라 이해가 됩니다. 미영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도 아들 집에 놀러 왔거든요. 요즘 젊은 부모들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3일 후, 저는 딸네 집 분리수거 거리를 들고 나왔어요. 미영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웠어요. 분리수거장에서 봉투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돌리니 며칠 전 복도에서 봤던 그분이었어요. 운동복 차림이셨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덕수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아, 네. 기억나요. 그때 말씀 감사했어요. 덕수 씨는 분리수거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날 많이 속상해 보이셨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아드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버지는 요즘 육아 방식을 모르신다. 옛날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서운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나름대로 손녀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마치 제가 무식하고 꽉 막힌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덕수 씨가 놀이터를 가리켰어요. 저기서 잠깐 앉아 계실까요?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저도 마침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우리는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교직에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죠. 그런데 아들한테는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만 들어요. 선생님이셨군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들으시다니. 아들 말로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배우는 시대라고 해요. 제가 책도 읽어야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옛날 세대라서 몰라요라더라고요.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손녀랑 함께 그림책을 보려고 했더니 딸이 요즘은 전자책이라고 해서 그 작은 컴퓨터로 보는 게 교육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덕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힌 건 용돈이나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엄마는 애나 지켜보고 용돈이나 받으시지. 교육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괜한 잔소리 말고 손자 학원비나 보태달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 둘은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산책을 핑계로 또는 분리수거를 핑계로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손자가 할아버지랑 있으면 재미없어요. 스마트폰이 더 재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덕수 씨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 마음도 이해는 돼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죠.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고 나름대로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희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둘 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고 자녀들과의 미묘한 거리감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죠? 우산을 안 가져왔네요. 제가 당황했어요. 저기 정자가 있어요. 잠깐 비를 피해요. 저희는 작은 정자로 뛰어갔어요. 좁은 공간에서 나란히 앉아 있으니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옷이 젖으셨네요. 덕수 씨가 제 어깨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려다가 손이 멈추었어요. 저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행자 씨, 덕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덕수 씨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젊으셨을 때 참 많이 고우셨겠어요. 아, 물론 지금도 고우시지만요.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 제가요. 아니에요. 다 늙어서 곱긴요. 덕수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네요.
제가 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빗소리가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까워지게 했어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들이 서로를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행자 씨와 대화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비가 그치자 저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내일도 산책 나오실 거죠? 네, 물론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덕수 씨의 따뜻한 손길,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며칠 후, 덕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제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들네는 손자 데리고 주말에 처가에 가서 집이 비어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이들이 노는 시끄러운 놀이터에서는 깊은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었거든요. 좋아요. 덕수 씨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곳곳에 책들이 꽂혀 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말 아늑하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어쩌다 보니 이런 게 취미가 되었어요. 덕수 씨가 차를 우리며 말했어요. 저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니 분위기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행자 씨는 정말 고우세요. 뭐라고요? 제가 얼굴을 붉혔어요. 진심이에요. 나이든 여성의 우아함이라고 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덕수 씨도 정말 멋지세요. 제가 소심하게 대답했어요. 덕수 씨는 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어요. 행자 씨와 계속 오래 보고 싶네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행자 씨, 무리한 말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저도. 제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저의 그 말에 덕수 씨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저를 안아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건지. 제가 불안해했어요. 왜요? 우리도 아직 청춘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린 70대 아닙니까? 덕수 씨는 저를 조금 더 가까이 꼭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지면서 따뜻한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덕수 씨, 저는 일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부끄러워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덕수 씨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괜찮아요. 각자 남편과 아내를 일찍 보내고 남은 외로운 우리들인데 당연히 우리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열정적인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낮에는 놀이터에서 조심스럽게 만나고 밤에는 덕수 씨의 집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덕수 씨는 소파에 앉아 있는 저희 손을 잡고 자연스레 침실로 향했어요. 저는 어색한 듯 일어나 덕수 씨의 손을 잡고 그분의 방으로 갔어요. 많이 어색하네요. 덕수 씨는 제 어깨를 감싸고 물끄러미 제 눈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제 어딘가 슬픈 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품으며 제 등을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었어요. 저를 어루만지며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토닥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10여 년 친구인 듯 애인처럼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품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몸에 기대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을 되찾았어요. 젊은 사랑과는 다른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덕수 씨,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저희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위험함을 알면서도 서로를 원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거든요.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던 그는 살며시 제 위 또 단추를 풀었어요. 그리고는 제 브레이지어를 풀어 어깨끈을 살며시 내렸어요. 나이가 들어 좀 처지긴 했어도 풍만한 제 가슴을 보더니 살살 어루만지다. 이내 아이가 된 듯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한동안 제 가슴에 여기저기에 입맞춤을 했어요. 전 마치 젖먹이의 엄마가 된 듯 그의 입에 젖을 물려주었어요. 그는 나의 살무덤을 한 움큼 물고는 부드럽고 폭신함을 느끼듯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순간 제 몸에서 잊혀졌던 진한 야릇한 느낌이 올라왔어요. 덕수 씨 역시 나이를 잊은 듯 거친 숨을 몰아 쉬면서도 젖먹이 아기처럼 한 손으로는 제 오른쪽 가슴살을 움켜쥐듯 주무르면서 입으로는 제 말랑한 포도를 입에 물고는 사탕을 빨듯 오물오물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을 마치 젖먹는 아가의 모습을 보듯 내려다보니 이상하고도 야릇했어요. 황홀감을 느끼는 듯 한참을 눈을 감고 한 손으로는 살무덤을 주무르고 입으로는 살무덤 위에 포도알을 오물거리다 으아, 낮은 신음소리를 내더니 그러더니 하나하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는 또 급하지만 부드럽게 제게 남은 옷을 하나하나 다 벗겨주고 있었어요. 그도 저도 마치 20, 30대로 돌아간 듯이 그의 침대에서 서로의 몸을 만져주고 느끼며 부둥켜 안았지요. 그리고 한 손으로 저의 머리를 받쳐 천천히 눕히고 한 손으로는 마지막 남은 제 속옷마저 천천히 내렸어요. 알몸이 되어 부끄러워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린 채 다리를 오므리고 부랴부랴 이불을 찾아 덮고 있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하듯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덕수 씨는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더니 제가 덮은 이불 속으로 머리부터 밀고 들어와 제 몸 위에 자신의 몸을 겹쳤어요. 그 순간 제 허벅지에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무언가가 강하게 닿았어요. 그건 그의 소중한 몽둥이 그때였어요. 아버지, 집에 계세요? 덕수 씨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덕수 씨의 방문은 닫혀 있었어요. 덕수 씨는 순간 대담하게 왔냐? 이제 막 잠들려는데 웬일이냐? 라며 그 순간을 잘 모면했어요. 아, 물건 좀 가져가려고요. 그런데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뭔 일 있으세요? 물건을 챙기며 덕수 씨의 아들이 말했어요. 요즘 밤잠을 잘 못 잤더니 초저녁 잠이 오는구나. 라며 대충 둘러대셨어요.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불안해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들키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하죠? 행자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이런 관계를 자식들이 이해할까요? 덕수 씨는 더 강하게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의 시선보다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잠시 갑작스런 아들의 등장이 있었지만 덕수 씨는 오히려 더 대담하게, 정성스럽게 절 사랑해 주었어요.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정성껏. 그리고 그가 가진 온 힘을 다해 나의 텅 빈 속을 다 채워주었어요. 정말 이 나이에도 청춘을 느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일깨워 주었어요. 그날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두 번째 첫날 밤을 갖게 되었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의 아들은 현관에 놓인 제 신발을 보고 우리의 관계를 알면서 모른 채 했던 거였어요. 결국 저희는 가족들에게 관계를 공개하기로 했어요.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미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네. 엄마가요? 나처럼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들네 집에 가끔 오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처음에 미영이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덕수 씨의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아버지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 지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연인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했어요. 이제 놀이터에서 숨어서 만날 필요 없겠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제는 당당하게 데이트할 수 있어요. 저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문화 활동도 함께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오히려 이 나이의 사랑이 더 진실해요. 외모나 조건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3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주말에는 단둘이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덕수 씨는 제게 시를 써주시기도 했고 저는 덕수 씨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약속한 시간에 늦으면 걱정하고 행자야, 우리 정말 행복하지? 덕수 씨가 종종 물어봤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손녀 지민이도 저희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덕수 할아버지는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니까 더 예뻐요. 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가족들도 점차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었어요. 특히 딸 미영이는 엄마가 이렇게 밝으신 모습 오랜만에 봐요라며 좋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어요. 2023년 겨울,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기침이 조금 나고 열이 나는 정도였는데 덕수 씨가 걱정하셔서 병원에 가자고 하셨어요. 행자야, 요즘 코로나가 다시 돌고 있다던데. 혹시 모르니까 검사라도 받아보자. 괜찮아요. 그냥 감기인 것 같은데. 하지만 덕수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병원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나이를 고려해 입원을 권하셨어요. 할머니 고령이시니까 집에서 자가격리보다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덕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요. 금방 나을 거예요. 제가 매일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회복이 쉽지 않았거든요.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고열이 계속되었어요. 덕수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창밖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면회가 금지되어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핸드폰으로 매일 통화했어요. 행자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덕수 씨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나요. 빨리 나와서 우리 다시 산책하자. 봄이 오면 벚꽃 보러 가자고 약속했잖아. 네, 꼭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제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폐렴 증상이 심해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입원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료진들의 표정도 심각했고요. 간호사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덕수 씨가 방호복을 입고 잠깐 면회할 수 있었어요. 행자야, 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덕수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뭔 소리야. 내가 당연히 와야지. 저는 힘겹게 말했어요. 덕수 씨,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꼭 나아야 해. 우리 약속했잖아. 벚꽃 보러 가기로. 저 정말 행복했어요. 덕수 씨 만나서. 나도야. 당신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사랑해요. 덕수 씨. 나도 사랑해. 행자야. 정말 많이. 그게 저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덕수 씨의 사랑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거든요. 의료진이 덕수 씨에게 연락드렸을 때 그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해요. 정말 가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덕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3년간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나 봐요. 딸 미영이가 달려와서 덕수 씨를 부축했어요. 어머니가 덕수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덕수 씨. 덕수 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평소 단정하신 모습과는 달리 많이 상심해 보이셨어요. 조문객들이 인사를 드릴 때 덕수 씨는 고인과 어떤 사이셨나요? 라는 질문에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덕수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미영이가 덕수 씨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사랑하셨구나 싶었어요. 빈소 앞에서 덕수 씨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갱자야.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너무 짧았어. 우리 시간이. 그분의 어깨가 흔들리면서 소리 없이 우셨어요. 70이 넘으신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계시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할아버지, 지민이가 덕수 씨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고마웠다고. 행복했다고요. 덕수 씨는 지민이를 끌어안고 더욱 크게 우셨어요. 그래. 지민아.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할아버지가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단다. 미영이와 미영이 남편, 그리고 덕수 씨의 아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두 어르신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본 가족들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식 이후 덕수 씨는 저희가 자주 갔던 놀이터를 찾았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서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나 봐요. 처음 만났던 날, 비를 피했던 정자, 함께 걸었던 산책로. 행자야. 너무 보고 싶어.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덕수 씨를 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어머, 덕수 씨 아니세요? 행자 씨와 정말 다정하게 다니시는 거 봤는데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두 분 보기 정말 좋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러웠어요. 덕수 씨는 매주 제 산소를 찾아왔어요. 제가 좋아했던 국화꽃을 가져오고 저와 나눴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행자야. 벚꽃이 폈어. 우리가 보기로 한 그 벚꽃. 너무 예뻐. 내년에는 꼭 함께 보자고 했는데 요즘 지민이가 책을 많이 읽어. 당신이 그렇게 권했잖아. 아이가 할머니 말씀 기억하고 있나 봐. 미영이도 나한테 잘해줘.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제가 아니에요. 딸 미영이가 어머니의 일기와 덕수 할아버지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거예요. 어머니는 마지막 3년을 정말 행복하게 사셨어요. 덕수 할아버지와의 사랑 덕분이었죠. 두 분의 사랑을 지켜보며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것이라는 거려. 덕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지민이와 놀아주시고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었어.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 걱정만 하셨거든. 어머니와 덕수 할아버지의 사랑은 비록 짧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웠어요. 놀이터에서 시작된 작은 우정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꽃피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덕수 할아버지. 두 분의 사랑이 저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마음. 어머니는 가셨지만 그 사랑은 저희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덕수 할아버지도 어머니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바래요. 가을 놀이터에서 만난 사랑. 짧았지만 너무나 소중했던 그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어머니가 보여주셨거든요. 딸 미영이 대신 기록함.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김행자.